이번에 하는 거는 우리 출산 스토리. 출산 스토리. 쌤이 오늘 얘기하고 싶은 출산 스토리 뭔데요? 저는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우리 은하쌤이 공유해 주셨던 27시간을 얘기를 듣고 저도 27시간 동안 진통하신 산모님 이야기를 좀 하면서 되게 인상적이었고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얘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분은 이제 첫째셨고 그리고 이제 첫날 새벽 4시에 진통이 딱 생겨가지고 근데 우리 왜 늘어지는 진통 얘기할 때 그렇잖아 새벽 3시부터 진통 생기시는 분들 그래 상해 마의 특히나 시간이야. 8시 되면 진통 늘어지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도 역시 새벽 4시에 시작이 된 거예요. 수축이 딱 배가 아파서 눈을 딱 떴는데 새벽 4시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데 처음부터 3분에서 5분 간격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첫째고 하니까 3분에서 5분 간격으로 처음부터 시작되면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고 제가 물어보니까 진통할 때 약간 변이감도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내 목소리는 약간 아직 멀쩡하긴 하지만 그래도 혹시 와보자 해가지고 6시쯤에 조산원에 왔던 거예요. 그래서 내진을 해보니까 몇 센치였을까요? 1cm. 이 기대감 없는 얼굴. 오늘 목소리가 그랬다고 하잖아. 목소리가 괜찮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6시에 이제 내진을 해보니까 1cm였어요. 그런데 이 산모님이 되게 그냥 되게 강한 사람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자신 있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약간 표현이 괜찮아요. 이 정도는 그냥 건질 수 있는 수축이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오전 9시가 되니까 진통이 저희 이제 생각대로 늘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늘어지기 시작하면 일반 병원이었으면 데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5분 간격 수축이었거든요. 계속 따박 5분 간격인데 물어보니까 진통이 좀 약해진 것 같대요. 그런데 간격은 5분 간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본인 집에 가서 대기하다가 다시 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좋다고. 근데 집에 가서 낮 동안에 이제 어떠냐 물어봤더니 계속 5분 간격이래요. 근데 저는 이제 그래도 주기적인 진통이니까 약간 약하긴 해도 좀 조금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불편한데 저도 전화를 해보니까 약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5분 간격이긴 한데 그냥 괜찮나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한 상태로 그냥 쭉 지켜봤는데 밤 11시에 저한테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선생님들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카톡을 본인이 써서 보내는 정도면 아직 아니지. 한참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모분이 저는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라고 카톡을 보내는 정도면 그렇죠. 아시겠죠? 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간격이었죠. 근데 이분이 이제 11시에 보냈는데 저는 11시에 못 봤어요. 새벽 2시에 그 카톡을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사모님들한테 많이 아프면 카톡 말고 전화를 꼭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새벽 2시에 그 카톡을 보니까 지금 이제 강도가 낮보다는 세졌대요. 세졌고 근데 여전히 참을 만하다. 아직 참아보고 더 아파지면 연락드릴게요 라고 해서 그게 끝이더라고요. 새벽 2시에. 그래서 근데 그 2시까지 연락이 없길래 잠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떠세요? 라고 해서 제가 이제 카톡을 보냈는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제가 전화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카톡 혹시나 잠들었을 때 깨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쉬고 있는데 깨우는 그러니까, 것도 약간 그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 아프면 연락 주시겠지 하고 저도 이제 그냥 이렇게 잤거든요. 잤는데 새벽 4시에 아빠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남편분한테. 네, 남편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남편분이 지금 뭐 3분 간격인데 힘이 들어간대요. 가도 되나요? 오세요 해가지고 조선원에 5시에 도착한 거예요. 5시에 도착을 해서 내진을 해보니까 8cm. 근데 그 전날에 1cm면 사실은 아무리 진통이 있다 하더라도 8cm 되게 쉽지 않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 다음날 왔는데 3, 4cm야. 그러면 우리들 대부분 그렇죠. 그러면서 역시 이번에 왔었어야 돼. 이게 맞는데 네. 이분은 8cm는 저도 예상을 한 4cm 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집이기 때문에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진행이 잘 됐던 것 맞아.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아기를 정말 1시간 만에 출산을 하셨어요. 너무나 행복해 하시고 아기도 너무 건강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냐 그랬더니 이 남편분이 영국 남자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조산원 선택할 때도 영국 아빠가 남편이 아니 근데 출산이라고 하는 건 질병이 아닌데 꼭 병원에 가서 낳아야 돼? 이런 질문으로 시작을 했고
그래? 그렇단 말이야? 해서 이제 이 산모님이 찾아보니까 한국에서도 자연산을 지지해주는 이렇게 조산사랑 출산하는 곳이 있어. 왜냐면 이 남편이 영국에서는 임신을 하게 되면 다 조산사를 만나고 문제가 없으면 다 조산사랑 출산을 해. 이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산사를 찾았고 조산원을 왔고 그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남편도 많이 아파하는 게 보이지만 그냥 다 이렇게 출산하는 거지 라는 마인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원 가자, 너 이렇게 해서는 뭐 여기서 집에서 나랑 있는 거 되게 막 아빠가 불안한 이 마인드를 전달을 안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떤 일을 해줬냐 그랬더니 진통을 하면서 얘가 너무 아프니까 이제 11시에 보내고 그 뒤에는 사실 카톡을 못한 게 본인이 너무 아파서 카톡을 못했대요. 역시 그러니까 쓸 수 있으면 아직 아니야. 쓸 수 있으면 뭔가 그래서 진통 있을 때 후후 하면서 이제 아빠한테도 그랬대요. 너 내 목소리 시끄러우면 밖에 나가서 자라고 그랬대요. 오, 산모님이. 사실 그런 분들이 출산해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니야 괜찮아, 네 목소리 하나도 안 힘들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내가 그러면 그런 거 해줄게 하고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같은 방에서만 계셨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게 중요해. 물 줘 그러면 물 갖다 주고, 그리고 욕실에 물 받아줘 그러면 물 받아주고. 저는 이 산모님의 스토리를 보고 들으면서 옆에서 지지해주는 사람도 되게 중요하고 이 출산을 겪는 사람의 그 마인드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항상 느꼈지만 이 사람이 정말 저한테 되게 많이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이 스토리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산모님들이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고 남편이 해줄 수 없는 거고, 그 남편 역할은 사실 뭔가를 막 주물러주고 옆에서 막 뭐 잘할 수 있어 호흡해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묵묵히 그냥 목석처럼 앉아가지고 필요한 거 얘기할 때 들어주는 정도의 역할만 하면 집이 편안한 곳이기 때문에 진행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가 초기 진통만 지나고 조산원 아니면 병원에 가게 되면 훨씬 출산 진행이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정말 저한테 너무 많이 와닿았어요.